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이란의 선박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박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으며 해협에 대한 통제를 선언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의 선박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73척의 이란 유조선이 130억 달러 이상의 화물을 싣고 걸프만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상황은 IRGC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단순히 석유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헤즈볼라의 급여, 후티의 탄약, 바보엘 만데브 봉쇄, 그리고 이란의 지역적 힘 전체를 운반하는 생명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조선들이 지나갈 수 없게 되면서 이 생명선은 말라버렸고 정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IRGC는 페리 네트워크와 이란 내 권위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IRGC는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FA-18 조종사의 기발한 전술과 미국의 정밀한 작전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IRGC의 최종 계획을 망쳤습니다. 사실 혁명수비대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미국이 봉쇄에서 물러나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역효과가 났습니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IRGC는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이 미국을 고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5월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를 16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는 봉쇄에 더욱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정권이 절박해지면서 더 위험한 움직임으로 전환했습니다. 5월 7일 밤 IRGC는 해상 차단 교리를 완전히 발동했습니다. 가미카제 드론, 크루즈 미사일, 무장 공격 보트가 세 척의 미국 구축함을 향해 보내졌습니다. 키시의 지하 미사일 도시의 문이 열리고 반다르 아바스의 터널에서 붉은 딱정벌레가 바다로 발사되었습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지만 IRGC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자마자 센트콤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캐쉬, 미납이 차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하에 묻혀있던 IRGC의 무기고는 노출된 첫날 밤에 재로 변했습니다. 남아있는 IRGC 함선들은 무질서하게 항구로 철수했습니다. 해협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던 세력은 자국 해안에 숨고 있었습니다. 군사 경로는 닫혔지만 IRGC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함대가 배치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유조선을 미국 봉쇄선으로 직접 몰고 갔다. 미국이 유조선을 침몰시키면 국제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통과시키면 봉쇄가 무너질 것이다. IRGC는 미국을 불가능한 딜레마에 몰아넣었다고 믿었지만 FA-18 조종사들은 세 번째 옵션을 찾았습니다. 5월 8일 USS 조지 H.W. 부시에서 발진한 FA-18 슈퍼 호넷이 이란 유조선 시스타 3과 세부대에 접근했을 때 조종사는 선체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기스택 엔진 구획의 배기구였다. 5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이 5000피트에서 배기스택에 잠금되어 엔진실이 붕괴되었다. 침몰하지는 않았다. 멈췄다. 센트컴이 공개한 영상에서 충격 전 시스타의 연통에서 가벼운 연기가 올라오고 그 뒤에 짙은 연기 구름이 보인다. 세브다에서는 불덩이 직후 두꺼운 검은 연기가 퍼졌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이전에는 구축함의 5인치 포가 기관실을 무력화시켰고 다른 경우에는 벌컨 캐논에 의해 키가 폭파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교리, 침몰, 정지, 그리고 이 전술은 IRGC의 최신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체 전략은 유조선이 침몰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침몰했다면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어 전 세계 여론이 미국에 반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조선이 멈췄을 때 시나리오는 무너졌다. 배는 제자리에 남아있었고 승무원들은 안전했으며 기름은 바다로 유출되지 않았다. IRGC의 잔혹 행위 서사에 사용할 자료가 없었다. 멈춰진 모든 유조선은 IRGC의 무력함을 세계에 더욱 드러냈다. 그것은 예정된 결과를 가진 소모전이었다. 센트콤 사령관 쿠퍼 제독은 분명히 말했다. 미군은 봉쇄를 완전히 시행할 결심을 했다. 5월 8일 현재 50척 이상의 선박이 되돌아가도록 강요받았다. 73척의 유조선이 이란산 석유를 운반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비상의 카드다 라고 주장했던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 해협에서조차 자국 유조선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외에서 패배한 전쟁의 메아리가 자국 내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두 개의 다른 이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IRGC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협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페제스위키안의 온건파는 외교의 문을 열고 국민의 일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실패한 군사 행동은 이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IRGC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공격을 승인했는지, 왜 정부가 실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언론은 우리가 미국 함선 3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지휘 구조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조직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부 갈등은 이란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정확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쇄로 인해 석유 수입이 사실상 차단되었고 그 영향은 거리에서 매우 현실적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필수 의약품이 병원에서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정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TV에서 IRGC의 승리 축하 행사를 보면서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IRGC의 주요 두려움입니다. 2026년 1월의 시위와 대중운동은 이미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봉쇄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는 분노가 정권을 직접 겨냥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압력의 외부 반영은 대리 네트워크에서 보입니다. 헤즈볼라의 급여가 지연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티의 바부엘 만데불 봉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라크 민병대의 테헤란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테헤란은 국제 선박을 납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란을 신뢰할 수 있는 행위자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방위 분석가 시어스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IRGC는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힘이 아니라 순전한 혼란입니다. IRGC는 동시에 4개의 전선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해외의 군사전쟁, 국내의 정치전쟁, 거리의 대중 분노, 그리고 지역 내 붕괴하는 대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4가지 전선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석유 수익은 73척의 유조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절망의 경제적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추정에 따르면 봉쇄의 첫 18날인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란은 석유 수익에서 48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트럼프는 봉쇄가 이란에 하루에 5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란 수출의 40% 이상이 석유입니다. 해상 봉쇄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휴전 이전에 이스라엘 공군은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해군 시설도 폭격하여 그 경로를 통한 이란의 무역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으며 보복 조치는 매번 새로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근처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MSC 프란체스카와 파나마 국적의 에파미논데스라는 2척의 국제 화물선을 납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해운 회사의 선박을 납포하는 것은 이란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라는 주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적국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작성 중이며 IRGC는 모든 통과가 이란의 허가와 조정을 받도록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출발 국가, 화물, 목적지를 이란 당국에 이메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계획은 국제해양법에 직접적으로 모순되지만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를 확립하려는 IRGC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방위 분석가 알렉스 알파라즈 시어스는 이 움직임을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고 전략적 힘을 과시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이란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해협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지렛대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란의 경제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봉쇄는 이란을 단순히 수익 손실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카르그 섬 터미널을 통해 흐릅니다. 봉쇄로 인해 이 터미널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이란은 석유를 내보낼 수 없지만 계속해서 유정을 통해 석유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육상 저장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항구에 있는 유조선들이 부유식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들도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이미지가 불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약 7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기름띠가 K-하악 섬 주변에 퍼지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센티넬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기름띠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커졌습니다.
분쟁 및 환경관측소 연구원 런 모어랜드는 기름띠가 시각적으로 석유와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데이터 데스크 공동 창립자 루이스 고다드는 이것이 미국-이스라엘 전쟁 시작 이후 가장 큰 유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란이 위험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은 석유를 수출할 수 없고 추가 저장 공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정을 폐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초과 원유를 처리해야 합니다. 유정을 폐쇄하는 위험은 특히 큽니다. 일부 오래된 유정 구조는 일단 폐쇄되면 다시 여는 데 몇 년이 걸리며 일부는 영구적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으로 4월 중순에 이란과 미국이 해협이 일시적으로 열렸다고 주장한 짧은 기간 동안 걸프에 갇혀있던 6대의 여객 크루즈 선박이 해협을 통해 아라비아해로 항해하여 다른 곳에서 상업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은 개방된 해협이 상업교통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들이는지를 보여주었지만 그 기간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라크의 상황은 이란이 초래한 위기의 도미노 효과를 또한 보여줍니다. 해협이 폐쇄된 후 이라크는 루마일라 유전에서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유조선이 해협을 떠날 수 없게 되면서 저장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는 세계 주요 석유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이며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는 것은 위기가 이란의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 사드 셰리다 알카아비는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다른 걸프 에너지 생산자들이 수출을 중단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 CEO 술탄 알자베르는 상황을 한 숫자로 요약했습니다. 230척 이상의 유조선이 걸프만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배들은 이란의 것이 아니며 이란산 석유를 싣고 있지도 않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자체 수출품은 해협이 닫혀있는 한 출항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는 나의 지렛대 전략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보험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전쟁 지역 보험료가 이제 걸프 해역에서 운영되는 선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하운 회사들은 호르무즈 통과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번 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된 기밀 CIA 분석은 흥미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란은 최소한 석 달에서 넉 달 더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봉쇄가 계속될수록 이란의 남은 지렛대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단지 이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매일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세계 해상 운송 석유의 25%와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효과적인 해협 봉쇄와 미국의 반봉쇄로 이중 봉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란의 석유도 나갈 수 없고 걸프만의 다른 생산자들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유조선 교통량이 70% 감소했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 정박했습니다. 유가가 $100 장벽을 넘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특히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이 배 안으로 가동될 수 있지만 하루 500만 배럴의 용량으로는 해협을 통과하는 1,700만 배럴의 물량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입니다.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베이징은 그 누구보다도 해협이 열려 있기를 원하며 중국은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 구매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5월 8일 중국 선원이 탑승한 마셜제도 국적의 유조선이 해협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려를 표명하고 사상자는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번 사건은 베이징을 어려운 입장에 몰아넣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란의 고객이 아니라 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금까지 위험한 도발 수사에 만족하고 러시아와 함께 유엔에서 미국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강화하거나 이란에 직접 압력을 가하거나 대체 공급 경로를 구축하는 것. 베이징이 직면한 이러한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란은 카스피해를 통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 경로는 석유 수출의 극히 일부만을 커버할 수 있으며
해상 무역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이슬라마바드는 홍해의 양부 항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체 선적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어도 한 번의 원유 선적을 해협을 우회하여 재배치했지만 이러한 배차 경로는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일본도 위협의 규모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 석유의 70%가 호르무즈를 통해 일본에 도달합니다. 4월 중순에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한국 해안에 도착했지만 이는 마지막 선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총 551개의 탄도미사일, 29개의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2263개의 드론을 UAE에 발사했으며 이는 UAE 국방부에 의해 확인된 수치입니다. 5월 8일에 2발의 탄도미사일과 3대의 드론이 발사되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 수출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전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4월 8일부터 시행된 휴전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유효하지만 매일 조금씩 현장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14개 항목 제한은 봉쇄와 휴전을 모두 포함합니다. 30일 이내에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를 상호 해제하고 이후 영구 휴전 협상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이 제한 뒤에는 미국의 핵 요구가 있습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지하시설 해체, 농축 우라늄 제거, 그리고 즉각적인 사찰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탈리아 방문 중 우리는 이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컨대 그것이 진지한 협상 과정의 문을 여는 것이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이 방정식의 가장 아이러니한 차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패권적 봉쇄 수사로 이란을 지원하고 UN 거부권으로 미국을 차단하면서도 아시아 수출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공개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석유 가격이 $100 이상인 한 러시아의 수익은 증가하며 이는 이란의 고통이 모스크바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은 이란의 동맹국들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반응은 지금까지 강경했습니다. 이란 군 지휘부는 미국 함선이 이란 선박을 다시 겨냥할 경우 단호한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오만만에서 오션코이라는 이름의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유조선 추적기에 따르면 이 배의 실제 이름은 진디이며 2025년 이후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당국 이니셔티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그들의 출발지, 화물, 목적지를 이란에 이메일로 알리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은 해협에 대한 혁명수비대의 일방적 주권 주장을 보여줍니다. 분석가 시어스는 이를 이란이 전략적 및 정치적 힘을 과시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합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타협을 거부할 경우 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이기 위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취할 만한 조치입니다. 5월 7일부터 8일까지의 충돌, 이란 혁명수비대의 세 척의 미국 구축함 공격과 미 중부사령부의 반다르 아바스와 캐시무에 대한 공격은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위반자라고 비난합니다. 양측이 동의하는 유일한 점은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CIA의 분석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은 3에서 4개월 정도로 예상되지만 그 기간 동안 이란의 선택지는 매일 좁아집니다. 유정을 폐쇄하면 유전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일부 유정은 일단 폐쇄되면 다시 여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만약 석유를 바다에 버린다면 그리고 케이하그 섬의 위성 이미지가 이를 가리킬 수 있다면 이는 걸프 전역에 환경 재앙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반응을 더욱 강경하게 만든다. 만약 그림자 함대를 통해 밀수를 시도한다면 미국은 이를 감지하는 순간 FA-18로 유조선을 무력화한다. 그리고 봉쇄는 이란을 넘어 또 다른 차원을 가진다. 미국이 봉쇄를 유지하는 한 이란은 해협을 계속 닫아두고 있으며 이는 걸프의 다른 생산자들에게 타격을 줍니다. 230척 이상의 탱커가 걸프에 갇혀 있습니다. 이라크는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타르는 불가항력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는 나의 지렛대 전략이 이란 자신의 경제를 침몰시키고 이웃 국가들을 끌어내리며 이는 점점 이란을 지역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이 존재하며 어느 쪽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지만
양측 모두 자신들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메일이 이란 경제에 5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호르무즈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73척의 이란 유조선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13-10억 달러 상당의 석유가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봉쇄를 뚫으려는 유조선의 굴뚝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으며 이란의 주요 석유 터미널 앞바다에 대규모 기름 유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란은 호르무즈가 우리의 지렛대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지렛대가 이란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봉쇄하여 미국이 물러서도록 강요하고자 했지만 그 봉쇄는 매일 이란을 조금씩 더 고립시키고 이웃 국가들을 조금씩 더 화나게 하며 선택지를 조금씩 더 좁히고 있습니다. CIA의 추정은 3에서 4개월이지만 이란의 유정, 저장소, 인내심이 그만큼 지속될지는 시간만이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그치지만 저희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긴 자동차 여행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글로벌 발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 섹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우리의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하여 팔로우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